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낸드 시장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YMTC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지난 연말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YMTC는 4.8%를 찍었습니다. 근 5%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YMTC가 올 연말 우한에 제2의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YMTC가 내년인 2023년 점유율이 6%를 찍을 것이란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YMTC 낸드는 중국 스토리지 업체인 레노버, 롱시스 등에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고신뢰가 요구되는 기업용 제품은 아직 어렵고 이 소비자용 낸드, SSD 같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 반도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산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국 반도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의 규제를 말하고 있지만 냉정히 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정기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산업 생태계 간의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징상 중국의 반도체 성공 가능성은 다른 산업보다는 훨씬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항시 경계하는 것은 중국에 뛰어난 인재가 많고 또 중국 정부의 강한 반도체 육성 의지가 자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 D램의 성장인데요. 아예 중국 D램이 크지 못하도록 미국 장비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D램은 CPU 연산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D램 기술 성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낸드는 단순 저장 기술이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YMTC가 빠르게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YMTC의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아직은 우리 기업과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YMTC는 128단 낸드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64단 낸드를 양산한 이후 100단 낸드 양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애플이 올 3월 출시한 보급형 아이폰 중국 판매 제품에 YMTC의 128단 낸드가 일부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장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현재 낸드 시장은 적층 단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마이크론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176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고 일본의 키옥시아도 170단 낸드 개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이크론, 하이닉스, 키옥시아가 가장 먼저 170단 낸드 고지를 밟은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싱글 스택이 아니라 더블 스택입니다. 삼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싱글 스택이란 적층 단수를 한 번에 쭉 쌓아 올린 상태에서 홀을 뚫어서 한 번에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연결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음새가 없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균일하고 빠릅니다. 한 번에 뚫기 때문에 공정도 더 단순합니다. 이 반면 더블 스택은 한 번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 어려워 두 번에 나눠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복잡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6세대인 128단까지 다 싱글 스택으로 낸드를 만들었지만 다른 기업은 64단까지만 싱글 스택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더블 스택으로 해왔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 조만간 더블 스택으로 256단 낸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더블 스택이긴 해도 마이크론 등이 가장 먼저 170단 고지를 밟은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등과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1년 이내 작게는 6개월까지 좁혀졌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YMTC도 선두그룹이 200단에 육박하거나 200단을 넘기려고 하는 만큼 128단에서 곧바로 190단 양산에 나선다는 각오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낸드의 적층 단수를 높이는 데 혈안인 이유는 이 적층 단수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칩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세트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설계할 때 용이합니다. IT 기기 안에 더 작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용량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집적도가 높아져서 원가가 싸집니다. 칩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YMTC의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정체성 때문인데요. 중국 업체는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이 반도체를 키워야 되겠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자금을 무한정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낸드는 시장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낸드 업체 YMTC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YMTC의 성장은 다른 낸드 플레이어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낸드의 가장 큰 수요 업체인 중국 기업들이 YMTC의 성장으로 YMTC의 낸드만을 쓰기 시작한다면 답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원가 개념이 없는 업체의 출현과 성장은 원가 개념이 있는 업체 중 가장 열등한 기업들부터 합종 연행의
결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낸드 사업의 순위는 삼성,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텔 등의 순위인데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하이닉스와 인텔이 서로 M&A를 한 것이죠. 그럼 다음 순서는 어디일까요? 일본에서 공장을 함께 쓰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간의 M&A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인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간의 밀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YMTC의 부상이 주목받을수록 미국의 추가 반도체 제재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낸드는 허용해도 디램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YMTC가 낸드에서 최고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현격히 줄여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디램으로 시장 확장을 깨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순간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YMTC의 급성장을 계기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감을 낳고 있는 낸드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